안녕하세요. 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시장 하락 지속되면서 피로감도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과연 지난 한 주에 ETF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이슈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 주제는 열릴 듯 말 듯 열리지 않는 리오프닝 테마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 레저 ETF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한 이곳,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배 위입니다. 이 크루즈선 타고 떠나는 여행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 내용일 거고요. 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아마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행일 겁니다. 최근에 이 당연하게 여겼던 먹고, 놀고, 즐기는 이런 일상으로의 갈망과 연결된 것이 바로 여행, 그리고 레저 관련된 테마 ETF일 거고요. 자, 감염력은 높지만 굉장히 치명률은 낮은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함께 각국 정부의 방역 정책의 톤도 굉장히 빠르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리오프닝에서 수혜를 받는 주식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차트는 미국 여행 레저 관련 소비 지출 총액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미국 국내 그리고 해외에 가서 쓰는 소비 지출의 총액을 나타낸 자료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 여행 소비 지출 총액은 6,8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좀 꾸준한 회복을 보일 예정이고요. 다만 이 주요 관광 레저 테마 ETF 주가 잠깐 살펴보면 여기 수익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진한 편이죠. 좀 대표적인 이 관광 레저 ETF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항공산업 ETF인 티커로는 제츠를 가진 ETF입니다. 글로벌 항공주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큰 ETF는 레저, 엔터 테마에 특화된 티커로는 이제 PEJ ETF고요. 이 외에도 여행 관련 기술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어웨이, 그리고 호텔, 항공,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크루즈, 그리고 여행을 연상시키는 TRYP 티커를 가진 관광 테마 ETF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들이 다들 좋지 못해요. 자, 그리고 한편 이제 국내에도 관련된 ETF들이 있는데 여행 레저 테마 ETF인 여행 레저 테마 ETF, 그리고 컨택주 테마 ETF 등이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방역 지침이 빠르게 완화가 되면서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흐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관광 테마 ETF들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 좀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심리가 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왼쪽 차트 잠깐 살펴볼게요. 왼쪽 차트는 입국자 기준으로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변동을 하였나를 나타낸 겁니다. 2019년 대비 글로벌, 유럽, 아시아 태평양, 미국 모두 입국자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어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을 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요약하면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차트 좀 살펴보면 고유가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흰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유가, 어떤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에 어떤 수익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항공주 주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항공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항공주가 편입되어 있는 ETF들 위주로 굉장히 좀 더 주가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로 기대감은 굉장히 충만해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런 고유가 부담이라든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고 유가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반등의 여지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 이 정도 선에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바로 미국 주간 동향입니다.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에서 자금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정리를 좀 해봤고요.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ETF 시장 한 주 동안 92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미국 대형주 그리고 원자재 위주로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반대로 유출 좀 살펴보면 미국 소형주 그리고 개별 섹터 단위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금 흐름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상승률 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어떤 ETF들이 주가가 올랐나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자재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환경 테마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률 상위를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탄소 배출권 그리고 수소 관련된 ETF들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하락률 상위는 어떤 것도 있나 좀 살펴보면 중국 ETF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외에도 중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장 중국 종목들의 상장 폐지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홍콩 그리고 중국 지수 가릴 것 없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 1,700억 원 가량이 유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디서 좀 먼저 자금이 유입됐을까? 좀 살펴보면 바로 원자재 인버스 관련된 ETF들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자재 인버스 관련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 흐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 한국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카테고리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형주는 코스피 100 그리고 한국 중소형주는 코스닥 150 ETF들의 코스닥 150 ETF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ETF들이 주가가 올랐나 좀 살펴봤더니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된 ETF들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위는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테마, 그리고 2위는 탄소 배출권, 그리고 4위는 미국 원유 생산 산업 ETF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률 상위는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중국 항생테크 그리고 이머징 관련된 ETF들이 하락률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 주간 ETF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마지막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레버리지 ETN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의 경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 경보는 운용사라든가 혹은 금융당국에서 정말 위험하니까 이런 상장 기준 요건에 맞지 않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조심하십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유의 관련된 ETN들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